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0.67%, 그리고 코스닥은 1.07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오늘 우리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도 따라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왜 우리 시장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가?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니다. 그러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왜 올랐는가?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관련 뉴스들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미국들 기업들 실적이 좋다고 그럽니다. 실적이 좋다 그래요. 실적이 좋다 그럽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다우도 나스닥도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. 그럼 뭐가 좋았냐 보면 기사를 좀 읽어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들의 실적, 예상치를 웃돌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또 예상치를 웃돌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가지고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 뭐 도대체 어떻길래 그동안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들 원가 부담도 많아지죠. 또 실제 매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분석기관에서 기업들 실적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. 에이, 뭐 이 정도 낮게 나오겠지.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지난 분기 이렇게 이제 실적을 쭉 모아서 집계를 해보니까 아이고 이렇게지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괜찮네, 생각보다 괜찮네 이래 되면서 물론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와서 그러면은 경기도 괜찮겠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상치보다 잘 나와서 그럼 경기도 괜찮을 거다 이래 돼서 미국 시장이 올랐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이 올랐다는 거예요.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왜 올랐나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크죠. 특히 미국에 또 그리고 중국에 이렇게 의존하는 게 큽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이 잘 나가면 우리 여기 의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괜찮겠네 이런 거고, 중국 시장이 좋으면 우리도 괜찮겠네 이런 겁니다. 그런데 미국이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 또 기업들 또 축소겠네,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 안 좋겠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이 우리 그 수출하는 데 있어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 시장도 오르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대외 의존도 말 놓은 김에 대외 의존도 좀 살펴봅시다. 수출하고 수입하고 합쳐서 이 무역 의존도 쭉 살펴보니까 작년도는 한 70% 정도 됩니다. 상당히 크죠.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게 외국, 특히 중국, 미국,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이 이렇게 부상해가지고 있죠. 또 수입 같은 경우는 또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내수가 상당히 좀 적죠. 그리고 지금 또 예전에 대외 의존도가 가장 컸을 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한 86%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점점 줄어서 2020년도에는 거의 한 60%까지 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다시 늘어가지고요 이렇게 올랐어요. 또 대외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지겠죠. 자, 그런데 저렇게 또 대외 의존도 이야기 나오니까 저것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내수가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.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니까 반대로 내수가 없단 말인데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했던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. 예전부터도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,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입니다. 이게 외국이,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여튼 다른 나라들, 우리하고 거리가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잘 되면, 우리 등달아 괜찮죠. 그런데 이 나라들이 안 되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 내수 안에서 뭔가를 좀 돌려서 이 경제를 좀 움직여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마땅한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지난 참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뭐냐, 이 내수,
이 외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이 내수를 갖다가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바로 건설 경기를 쭉 끌어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한 1988년도, 80년도에는 노태우 정권 때 뭐 주택 200만 호 건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. 또 그 위에 뭐 뻗떡하면 뭐 아파트 지어가지고 또 신도시 만든다, 뭐 재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 신도시들 뭐 서울 주변에도 많이 만들어졌고 또 지방에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게 우리나라가 이 대외 의존도가 커서 외국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내수 자체가 안 돌아가서 건설 경기를 이용해서 돌렸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건설 경기를 어려울 때마다 신도시 짓고 뭐 짓고 해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갖다가 굴렸죠. 나라 경제를 굴렸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빵 생겨버렸죠. 언제 자꾸 좀 누적이 되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게 막 터져본 거예요. 어떻게 터지냐? 이게 아파트를 짓고 뭘 짓고 하면 누군가 사줘야 될 거잖아요. 그럼 누가 사냐? 바로 그냥 개인들이 사죠. 일반 국민들이 사게 되는 거죠. 그럼 국민들이 뭘 가지고 사노? 빚내서 사죠. 이렇게 빚내서 사게 됩니다. 그 상당 부분 빚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자꾸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 이자 낸다고 국민들 쓸 돈이 없는 거예요. 쓸 돈이 없어요. 국민들이 쓸 돈이 없는 겁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또 예전에도 한번 정리해드렸죠. 예전에는 경제 규모가 요만큼 할 때는 건설로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더라도 나라 경기가 팍팍 살아나는 게 보였는데 경제 규모가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지니까 이 뭐 건설 뭐 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제 크잖아요. 그래서 뭐 그렇게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를 못 느꼈죠. 그런 데다가 이제 자꾸 국민들이 빚을 떠안았대 이 말이에요. 떠안아서 이자 낸다고 쓸 돈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박근혜 때 우리도 아베 노믹삼 따라한다고 돈을 갖다가 막 찍어낸 적이 있어요. 집 사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죠.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. 내가 돈이 없다. 웃잖아. 내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다. 이걸 또 정치하는 놈들이 이용을 했죠. 네가 돈이 없는 것은 이 국가 정책의 실패죠. 이게 뭐 어려울 때마다 손쉽게 건설 경기를 잡고 해서 국민들을 이용해 처모놨고 정치하는 놈들이 네가 돈이 없는 거는 이자를 많이 내서 아니면 국가가 너를 이용해 처모서 없는 게 아니라 저 대기업 놈들 새끼가 너한테 월급을 안 줘서 인마 어려운 거야 이 새끼야. 그래서 네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영업 노래방 하시는 분 편의점 하시는 사장이라 하는 사장들은 다 직원을 고용하면 다 사장들이니까 너가 임마 새끼 월급을 안 줘서 국민들이 어렵잖아. 최저임금 빵빵 올려버리고 올려버리고 이렇게 막 했죠.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너한테 돈을 작게 줘서 너가 어려운 걸로 호도를 해가지고 또 이 새끼 좀 몇 년 좀 끌어왔죠.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그런 상황입니다. 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흘러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컸고 또 미국이 그렇게 기업들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.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은 좋지 않았어요. 이거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. 이렇게 안 좋은데. 그죠? 외국인들이 이렇게 요금 몇 개 좀 매수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면 또 다른 세력들이 함께 어떤 종목들 매수했는지 들여다보니까 8개 종목을 매수했어요. 종목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살펴보도록 합시다. 국도화학은 좀 내려가는 추이죠. 요게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다 까먹었어요. 이게 아마 이때는 숫자가 좀 높았을 겁니다. 이 숫자가 지금 3이잖아요. 그러다가 자꾸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숫자가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면서 숫자가 지금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게 좀 한 15, 14 이렇게 됐을 때가 주가가 충분히 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지금 좀 기다리면 돼요. 동국은 뭐예요? 4죠.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동화약품은 아직은 14, 15까지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이렇게 변곡점 지표 막 찍히는 걸 봐서 또 그리고 분위기상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
뭐 이게 직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의약 품죽하면 이것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겠지요. 샘표 식품은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숫자가 낮아서 이거는 조금 곤란하다.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좀 곤란하다. 아모레 퍼시픽은 막 긍정적으로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?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써니 안 써니 뭐 이래 이야기하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. 화장품 안 찍어버릴 수는 없잖아요. 인탑스도 어중간하고 코스맥스도 요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. 그죠? 현대 코퍼레이션도 요것도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. 요건 특히 단타가 현재 단기 매매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그리고 오늘도 변곡점 지표 엄청나게 나와붙습니다. 최근에 막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들 막 무지막지하게 뜨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요거 다 모아서 다 살펴봐야 됩니다. 좋은 종목들 엄청 많아요. 특히 이 중에서 현금 흐름도 괜찮고 또 수익까지 나고 있다 그러면은 금상첨화 안 되겠습니까? 현금 흐름도 좋고 또 그리고 뭐 돈도 잘 버는데 수익도 내고 있는데 그동안 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세력들을 안 산다 그러면은 재수하고 사는 게 좋죠. 왜? 그런 보석 같은 기업을 갖다가 못 알아보니까 그거는 그 기업에 있는 그 기업 분석하는 사람들, 애널리스트들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잖아요.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아이고 지금 괜찮아요,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. 솔직히 할 수도 있는데 회사 기업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상 우리 현금을 좀 챙겨야 되겠다. 뭐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지했던 거는 주고 안 사니까 세력들이 이런 거 안 사니까 뚫어진 거죠. 그럼 우리는 현금 흐름도 좋고 이익도 나는데 주가가 싸다 이렇게 여기 나온 종목도 엄청 많다.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사야지. 이 병신 같은 놈들이잖아. 이 기업들이 저 기관들 바보잖아 바보. 이제 보석이 널려 있는데도 주워 먹을 줄 모르니까.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미리 보석 다 주워 놔면 저거가 이제 사면서 좀 팔아라 하면 뭐 그때 뭐 팔고 안 팔고 내 맘이죠. 좀 더 먹고 싶으면 한참 있다 팔면 되고 좀 돈이 좀 급하면 에이 얘 때문에 시작하고 팔아보면 되지 뭐. 안 그래요? 자, 오늘 미국 주식 그 시장이 상승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도 올라봤어요. 근데 이게 미국 시장 기업 실적이 좋다 한 게 웃긴 겁니다. 생각보다 우리가 참 엉망인 줄 알았는데 엉망은 그 정도까지는 엉망이 아니더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. 뭐 그렇게 하다가 뭐 대무역 뭐 이야기하다가 또 우리나라 내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이래 투자를 뭐 할 때 또 그리고 시장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.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야 이 시장을 갖다가 옥석을 좀 가리죠. 요즘 얼마나 이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. 그런 옥석을 좀 가릴 수도 있고요. 또 그리고 이 경제를 이렇게 좀 바라보는 눈들이 있어야 이게 정치하는 놈들한테 휘둘리지가 않습니다. 정치하는 새끼들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착한 사람들이더라고. 참 착하고 참 사람들 참 좋던데 어떻게 모이면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나라를 갖다가 지난 이 몇십 년 동안 그냥 눈속이 멀어 건설 경기 이용해서 선거 때 표나 더 받아 처먹으려고 이지랄병 하다가 국민들 빚 때문에 지금 내려앉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또 호도를 해가지고 이전낸다고 국민들이 어려운 걸 가지고 소비를 잘 못하는 걸 가지고 또 노동자 자본가 편걸려서 싸움 붙이고 와 진짜 새끼들이 지금 대가리 돌아가는 게 근데 국민들은 이게 좀 똑똑하면 기업도 좀 이래 알아서 투자할 때 발굴도 하고 나라 사정이 이러면 저 새끼들 지금 또 잔대가리 쓴다한 걸 알아야 되는데 헤 입 벌리고 그런갑다 싶어서 또 따라가가지고 에휴 그냥 나라 전체가 살아남고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고 공부 열심히 해서 개인이나 좀 살아나세요. 지금 우리 저 국민연금 있죠? 국민연금 이거 사기입니다. 사기. 왜 사기는 폰 다단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? 다단계 했다고 구속된 사람 많이 봤죠? 이게 다단계가 이런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꼭대기에서 돈 벌어 먹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다단계가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
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서 유입되는 게 없으면 망합니다. 국민연금도 똑같습니다. 이런 구조가 될 때는 국민연금 괜찮아요.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? 이렇게 해가지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 낼 사람 작은데 받아물 사람은 이만큼이나 많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이거 국민연금 빵꾸 나게 돼 있다고. 그런데 저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라고. 저거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저 보이는 거라고. 그럼 저걸 기억한다는 말은 뭐예요? 기억한다는 말은 뭡니까? 더 내고 덜 받아라 이겁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이미 사학연금 또 그리고 군인연금, 공무원연금 이 적자나고 있는 연금들 사학연금은 또 별 논외로 치더라도 국민연금하고 군인연금하고 저 공무원들 연금 이거 말도 안 되잖아. 또 그리고 국민연금 이미 수령하고 있는 사람도 쫓겨내고 지금 엄청나게 받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. 다단계는 위에 사람들은 좀 돈을 좀 작게 내도 계속 신규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 위에 다이아몬드들은 돈을 좀 벌 수가 있겠죠.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다단계가 망하고 깜빵 가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회원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깜빵 가는 겁니다. 그러면 부실 깜빵 간단 말은 그 부실해서 돈 다 띄대 이 말이에요.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잖아. 이거 옛날부터 지금 부실화 된다 한 게 눈에 뻔한데 지금 뭐 이렇게 이게 되나 이게? 이 사람들이 지금 노인들이 지금 표가 얼마 많은데 정치인들 그 표 받아먹고 찍어야 되는데 저게 개혁이 되겠어요? 이게 사기 지금 국민연금 앞으로 지금 한 젊은 사람들은 진짜 못 받는 거지. 저 구조로 가면 지금 무조건 못 받는 거잖아. 저걸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새끼 조들이 째봐야지. 대단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. 정치하는 놈들이 나라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냥 정치하는 놈들 개판을 하는데 국민들이 성실해서 살아나는 거고 정치하는 놈들 개판을 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참 살아나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살아남으니까 기업도 살아남고 그 돈 벌어먹는 뭐 국민들도 살아남고 그 나라가 또 그래 돌아간다 생각합니다.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연금도 개판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왜? 대가리들이 썩어 빠있다. 썩어 빠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. 연금도 납입도 뭐 하지만 스스로 돈을 굴려서 일어서야지. 옛날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. 가치투자연구원 만든 이유도 그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